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나 대북주, 비건의 방중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비건의 방중 성과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는 것인지 없는 척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뉴스만 보고서 그냥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해야 소리가 나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둘 다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지. 오른손만으로 소리가 나나요? 오른손 아무리 공중에 대고 때려봤자 박수 소리 안 난다라는 겁니다. 누구 딱이라도 하나 때려야지 그제서야 짝 소리가 나는 거지. 손 한 짝만으로는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당연히 비건 쪽에서는 북한 쪽에 제의를 했을 것이고 북한 쪽에서의 답변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중국에 이미 북한 쪽 인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비건과 비공식으로 몰래 만나고서 언론에다 대고는 향후 공개할 만한 일정이 없다라고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이거 참 알 수가 없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건의 직책이 높아졌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비건이라고 하면은 채식주의자가 나오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승진권을 1차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비건에게 북한 비핵화 책임감을 안겨주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2단계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북한과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급을 맞춰준다라는 거. 북한과의 협상, 서열을 맞춰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승진한 폼페이오, 그리고 원래 여기 사이에 공석이 있었고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고 갭이 있었고 그 다음이 비건이었는데 비건을 이 윗자리로 끌어맞춰줬다. 그 말은 비건이 원래는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마주하는 사이였잖아요. 또는 그 전에는 이제 고위급 인사하고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때 거기서 담당을 했었던 게, 얼굴 마담을 했었던 게 폼페이오입니다. 근데 폼페이오를 트럼프 바로 턱 밑까지 트럼프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고, 김정은은 딱 요 수준이에요. 폼페이오 수준. 그리고 비건을 이 바로 아래로 배치시키면서 김정은과도 마주할 수 있고 고위급 누구와도 대화와 그리고 일정 조율 그리고 협상까지, 협상 체결까지 할 수 있게끔 맞춘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비건이 이번에 중국에 방문해서 북한 쪽에 무언가를 제시할 때 그 제시의 등급이, 그 제시한 조건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게끔 북한으로 하여금 좀 구미가 당기게끔 하는 그런 조건을 맞춘 것이죠. 이제 고위급을 통해서 답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이 직접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비건의 서열 위치가 서열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나설 정도까지 되면은 진짜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이고, 비건이 나서는 것은 이제 가시화되기 전에 다듬는 정도, 물밑 작업이라고 하면 되겠고 마중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미국 국무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일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거는 두 가지죠. 북한이 성탄절날에 축포를 쏴주느냐, 축포로가 하면은 미사일 도발이죠.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번 방중에 대한 답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건에 응하는 것이면서 다음 고위급 대화를
고위급 대화 일정을 잡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을 봤을 때 이번 주말 빼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다음 주 마지막 주와 그 전주를 따져보면은 대화 재개에서 협상까지 가기는 어렵고 협상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대화를 위한 일정 조율 여기까지는 일정까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일정에 대한 북한 측 제의는 조건 제시는 다음 주 주말쯤이 가장 적당하겠네요. 일주일 뒤니까. 그리고 나서 30일이나 31일 빠르면은 요 주말 사이에 개인들이 손을 못 쓰는 사이에 이제 1월 며칠자로 다음 고위급 대화 재개 이것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세가 나올 것이고 성탄절에 직전에 미사일을 쏠 만한 그런 움직임 38 루스가 계속해서 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까지는 아무런 동태가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충분히 기대감이 붙어줄 만하다. 이번 주에 성과가 없었던 게 다음 주 초반에 실망감으로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미사일 도발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대감 이후에 주말에 일정 발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31일은 주식시장이 안 열리죠. 30일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와 1월달 내년 초반에 엄청난 재미있는 장세가 열리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서 대화재개 일정이 잡히고 대북제 조금 더 진행되는 추가 상승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중간 과정에서 실망감에 의해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좀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발생되면서 다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첫 회담에 대한 그 힌트가 2월 달부터 나왔었습니다. 1월 달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형태를 그리다가 3월 달에 빵 터졌었죠. 이런 흐름 1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주기가 1년 아니면 1년 반일 텐데 1년 반이라고 하면은 2020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겹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리송합니다. 만약에 대북주를 2, 3개월 내에 시세 상승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세를 만들고 11월 전에 기대감을 반납시켜버리는 그런 흐름까지도 미리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실망감과 그리고 기대감 요것을 예상하고서 짤막한 흐름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최근에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부산 산업이죠. 부산 산업은 이제 기준 가격이 14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 일정으로 인해서 14만 5천 원 정도로 기준을 높여 잡아야 되는 것이고 14만 5천 원이 단기 추세에 닿는 수준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17만 원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산 산업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반영될 수 있는 시세는 이 정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런 흐름. 1월 달에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니 같은 것도 이제 전고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아니죠. 전고점이 아니라 전박스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11,000원. 푸른 기술. 찍어드리는 것마다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추천을 안 해드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 푸른 기술은 아주 양호해요. 이번에 박스권이 다시 한번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2박스권이 아니라 6박스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6,000원 이하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16,000원 초반선. 대우 AL은 자체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해가지고 이제 테마로 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대아TI 정도. 한창 같은 게 이제 살아 올라오는 준비를 하는 거죠. 살아 올라올 준비. 이번에 3,000원 돌파해주면은 잡아볼 만한 게 한창 같은 종목. 또 뭐가 있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시세가 돌았던 것 중에 제형솔루텍, 원래 개성공단 관련주인 제형솔루텍이 이번에 뭐 이낙연 종친 관련주로 해가지고 혈연 관련주로 해서 엮였다라고 하는데, 공시 살펴보니까 이미 이낙연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 사람, 이씨 가문의 그 사람은 사퇴한 지 꽤나 오래됐어요. 지난 공시 가지고서 이제 허위 찌라시로 시세를 유도한 것이죠. 여기에 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대북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방산주가 대북주 해지 역할을 하는데, 25일 혹은 24일 성탄절 기념 축포 때문에 긴장감이 돌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차트 형태를 그리고 있지만, 여기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축포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 요거까지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코의 이 자리는 돌파와 그리고 꺾임의 기로인데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도전하기가 어려운 패턴이네요. 손절 감안하고서 돌파를 노려봐야 할 자리라고 판단되고요. 아쉽게도 빅텍은 스페코보다 상승 각도가 좀 약하다. 2등주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기존의 대장은 대장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쏠 거면은 이번 주말에 써야 돼요. 북한이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서해 발사 시험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말이 가장 유력하고, 이번 주말에 발사대 주변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그런 여건을 형성시킨다라고 하면은, 인민들 불러다가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24일, 25일 미사일 발사까지도 추가적인 실험이나 도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에 뭔가 액션이 없다면은 절대로 방산주는 보지 않는 걸로요. 참고해 주시고, 대북주 짤막한 재미있는 흐름 나올 거니까 지켜보자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매매 사인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쉽게 풀어드리고 있고요. 영상으로도 설명해드리고 텍스트로도 설명해드리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정보 기다리셨다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재밌는 내용이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영상 정보,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다음 매매 사인을 드릴지 몰라요.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인 거고, 실제 매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개 추천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 안 해주셔도 오셔서 기다리시면은 제가 알아서 사인 드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오셔서 여유있게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이 됐을 때 매매하시면 되겠네요. 대북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